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허영섭입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는 공생관계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일방적인 판매 방식과 팔고 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폐해는 전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기업과의 관계에서 소비자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다. 소비자문제연구원 정용수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장님께서 소비자문제연구원을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 소비자문제연구원은요, 소비자들이 각종 이제 소비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이를 이제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네. 뭐 교육이나 상담이나 뭐 직접 피해 구제를 하거나 네. 또는 뭐 정책 연구 활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한국 소비자 협회 산하기관으로 네. 4년 전에 네네.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사실 신생기관이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비자 주권 실현, 소비자가 소비자 주인이 주권 되는 실현. 네. 소비자 주권 실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비자 문제는 소비자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해관계자들이 셋이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과 네네.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도 또 있겠구만. 그렇죠.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고 네. 또 그렇게 해서 협력을 조장하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모든 것이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 문화 창달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네.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소비자문제연구원에서 최근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그 BMW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한 네, 네. 집단 관심들이 많죠. 소송을 네.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네. 처리해 주느라고 사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네.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관련해서 이 소송이 벌어지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왜냐하면 다른 가전제품하고는 달리 자동차는 반드시 거기에 운전자가 거기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무슨 그렇죠. 사고나 예, 이런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운전자가 나는 제대로 했다는 거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자동차는 사실 3만여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간 네,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종합예술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그거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증명한다는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제 이 BMW 차량 화재 사건 집단 소송을 맡은 것도 저희들 안에 그거를 이제 해줄 만한 법조 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교수님이나 현장 기술자들도 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통해서 저희들이 법률적 조력과 그다음에 기술적 조력을 담당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소비자를 보호해 주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BMW 자동차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그 소비자 분쟁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최근 불거지는 사례들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소비자원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 모든 소비자 문제들이요. 새로운 신제품이 등장을 하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그 거래 형태가 등장을 할 때 네. 문제가 많이 아무래도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신제품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이런 계절을 끼고 발생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뭐 겨울철 네네. 그러면 뭐 보일러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온수 매트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온수매. 예. 네.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설 명절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선물들 막 배송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택배 관련한 이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아, 택배 문제도 네. 또 문제가 그러면 이제 뭐 있더만요. 물건 자체가 분실되거나 또는 이제 파손되거나 그렇죠.
뭐 훼손되거나 뭐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집중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게 항상 보면 이 새로운 거래 방식 그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잘 모르기도 하지만 또 이 일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안에 내용을 들어가 네네, 보면 네. 주로 이제 계약에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많은 걸로 그 계약상의 문제들 네네. 그다음에 또 뭐 청약을 철회했는데 그 기간 안에 했냐 안 했냐 뭐 그런 이런 문제가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돌아보면 사실 이제 소비자들이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한 기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제때 방어를 하지 못해서 이게 소비자 분쟁은 시간이 걸리면 항상 이게 감정 싸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셨겠죠. 네. 상당히 이제 사소한 문제를 시작했다가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뭐 법정 싸움까지 가는 그렇죠. 경우도 네.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유형의 그런 거래 방식들,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들, 그다음에 계절하고의 관계된 것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얽혀서 많은 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얼마 전에는 그 라돈 침대, 네네. 뭐 또 생리대 파문 등 그 소비자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네.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발생했단 네. 말이죠. 네. 이런 문제들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라돈 침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쭉 소비자원에 근무하면서도 느꼈던 것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상당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기업에서도 네. 그러한 소비자들의 그 관심사 네. 거기에 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하고 좀 이렇게 차별화해서 네. 무언가를 이제 어필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라돈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진 침대에서 거기에 라돈이 방출되리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 원적외선 효과나 뭐 이런 것들하고 마찬가지로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런 물질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뭔가 건강에 좋은 측면만을 이제 강조했을 그렇게 되겠죠. 뿐이지 네. 그 이후에 이런 이제 라돈이 검출되면 라돈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이런 부분들에서 간과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비자 측면에서 또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이제 그러한 광고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지나치게 신뢰를 하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문제는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이 항상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신뢰해야 되는데 또 기업이 정확한 정보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그렇죠. 있고 예, 또 예. 이런 것들을 방치해 놓는 이게 정부의 이제 정책이나 제도상의 이제 허점도 좀 예. 있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가 무조건 이제 맹신하거나 하는 그런 이제 소비자의 잘못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네네. 그 지금 자동차 그 라돈 침대 뭐 여러 가지 지금 사례가 지금 등장했는데요. 이런 그 논란, 소비자 분쟁 논란되면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 도입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게 그 대진 침대 사건이나 뭐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근데 사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 전에 줄기차게 강조했던 뭐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추정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입증 책임도 또 좀 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배상액이 너무 작아서 예.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3배 한도까지 보상을 할 수, 실제 입은 손해의 네네. 3배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여론의 힘을 얻고 그게 개정이 됐는데 네네. 사실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과연 그 법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아, 왜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네. 지금 현재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면서 들어간 결함을 추정한다거나 인과관계를 추정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소비자가 또 세 가지 조건을 그 입증을 해야 네. 비로소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용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네네. 걸 입증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사고가 그 제조물의 결함이 아니고는 결코 발생할 수 없다. 아하.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 그런 결함은 그 제조업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세 가지를 증명을 할 때 아, 그거 어렵겠네요. 비로소 예. 이제 예, 예. 그 결함이 그때 당시에 있었고 공급 당시에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인정되고 그다음에 또 이 3배 배상은 재산 손해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아,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만 이제 그게 예, 적용이 예. 되는 등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인인데 기술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정보를 취득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법안인가? 아직까지 뭐 이 법이 적용돼 가지고 그 3배를 받은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네. 4월 19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예. 판례도 없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조건 충족하기 위한 그 노력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까 그 소비자 역할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소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착한 기업을 요구하면서 소비자는 그 때로는 그 이 블랙 컨슈머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 분쟁 시에 소비자는 그 어떤 자세로 응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사실 블랙 컨슈머라는 게 네. 우리 그 아마 시사 용어 사전에는 등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법적으로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도 사실은 아하, 없는 그렇게 상황이거든요. 블랙 컨슈머. 예. 네, 블랙 예, 컨슈머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또 그거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그 개념이 이제 최근에 막 등장하는 것들 윤리적 소비라는 이제 그런 윤리적 개념이 소비. 예,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그 2007년에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소비자 기본법으로 바뀐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게 소비자가 이제 더 이상 그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예. 소비자가 이제 당당한 경제 주체의 한 네, 네. 축으로서 예, 예. 주권을 가진 주권자다라는 네, 네.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 기본법에는 4조의 소비자의 8가지 권리를 언급하면서 규정하고 이어서 바로 소비자의 책무 3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책무도 네, 있다. 책무도 있다라고 예, 예, 해서 예. 비록 이제 네. 선언적인 네, 규정이긴 하지만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네, 저는 네, 이제 네,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비자의 책무를 다하는 그런 소비를 하면 되는데 네, 네. 사실은 이제 그렇지 못할 때 이 이제 블랙 컨슈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예. 블랙 컨슈머가 이제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과도하게 그러니까 막무가내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거나 권리를 그러니까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는 당연히 뭐가 발생하겠어요? 싸움이 발생해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예. 욕설도 오가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소비 행태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소비자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8대 권리도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소비자의 3가지 책무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를 해서 네. 권리도 정당하게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권리의 내용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고 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기업을 제압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 아주 중요한 네. 말씀 같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면서 그 결함 제품으로 인한 그 소비자 피해도 또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유럽과 호주, 그 OECD를 중심으로 국제 캠페인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관련하여 그 우리 정부가 그 해야 될 혹시 일이 또 없지는 않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OECD가 매년 이 소비자 안전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이제 캠페인 주간을 정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캠페인을 했는데요. 네네. 그 캠페인 주제가 뭐냐면은 온라인 상에서의 그 소비자 제품 안전이었어요. 제품 안전이 이제 핵심 주제였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소비자 예, 제품 온라인 안전. 상에서 네. 거래되는 네, 이제 네, 제품의 네, 네. 안전에 대한 거를 주제로 뭐 OECD 회원국하고 뭐 호주, 카나다, 미국 뭐 이런 이제 24개국이 같이 네. 했는데 우리도 이제 사실 그 OECD의 소비자 정책 거기 위원회에 우리도 이제 그 회원으로서 참가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비자원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비자들은 이 온라인 거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안전 관련한 결함 제품에 대해서 또 정부가 열심히 리콜 정보를 제공해주는 포털 사이트를 또 만들었어요. 네, 전에부터 지금 운영하는 운영이 되고 건데, 있단 말이죠. 운영되고 네,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게 네. 다 운영되고 있으니까 소비자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활용을 해야 그럼요. 어떤 제품이 문제 있는 제품인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운동으로 이제 전개를 했는데 사실 이제 유럽에서는 그 이게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하는 그 판매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온라인 시장을 제공해 주는 이른바 뭐 그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뭐 이런 이제 큰 온라인 그렇죠. 마켓 예, 제공자들 예, 예, 예. 이 제공자들이 자발적으로 제품 안전 서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열 몇 가지 자기네들이 이런 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서약을 한 게 있습니다. 4군데가 거기에 서약에 참여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정부가 자꾸 규제를 하니까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마켓 제공자들이 이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게 통신 판매 중개업자인데요. 이 통신 판매 중개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내가 운영하는 이 온라인 마켓에서는 안전한 제품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독려도 하고 지원도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홈쇼핑 채널도 혹시 거기 포함됩니까? 거의 다 포함되는 거죠. 아, 포함되는 네. 거군요. 네. 그 국내만 해도 그 소비자 단체들이 그 여러 단체가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소비자 문제 연구원만 어떤 그 차별성을 좀 뭐 강조해 주신다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뭐 아주 이제 신생 네. 기관이긴 하지만 저희들의 강점은 저처럼 이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또 소비자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한 이제 인력들이 많이 이제 가담을 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민간 단체들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뭐 네. 자부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볼 때 앞으로 우리 소비자문제연구원이 추구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네. 교육을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또는 그 유익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 그다음에 또 아울러 정부의 소비자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 제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들을 네. 열심히 제공해 주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다른 단체하고 차별성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아, 네. 잘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앞으로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 소비자 문제 연구원에 그 앞으로 그 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든 민간 단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긴 하지만 이제
재정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인력이죠. 상근 인력이 그렇죠. 예, 예. 많지 않아서 무언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데 저희들도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좋은 이 소비자 문제에 관심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좋은 인재들을 이제 발굴해서 네. 또 이 네트워크를 확장을 하고 네네. 실질적으로 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일에 네. 저희들이 이제 최우선 그 목표를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우리 이데일리 TV 시청자들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이데일리 TV를 보시는 모든 그 시청자분, 특히 이제 모든 분들이 우리 또 다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권리만 주장해서는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권리의 이면에는 책무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2007년에 소비자 기본법의 취지를 100% 살린다고 하면 소비자가 정말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소비자의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자신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그 역할만 잘 한다고 하면 기업도 또는 정부도 자연스럽게 소비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기업이나 정부에 맡기지 말고 소비자가 주도해서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이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경제 활동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원 정영수 원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